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월요일부터 왜 이래를 외치게 좀 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날도 다시 좀 추워지고 봄은 오긴 오는 건가에 대한 물음이 시장에서도 날씨에서도 느껴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죠. 자, 사실 환율이 장 막판에 갑자기 또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추기게 되면서 시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플러스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에 더 매도 물량이 더 과해지게 되면서 0.77% 하락하면서 2,600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면 개인만이 담았던 장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더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보합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피로감은 더해지셨을 거고 장 막판에 0.49% 결국 하락 마감하면서 918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사자세 이어갔지만 외국인의 물량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장 개장부터 점 상과 또 점 하의 종목별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사료 보시다시피 24,300원으로 꽉 채운 상한가로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이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가 있었습니다. 미 FDA의 유대나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지적에 따라서 하한가를 피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사료 살펴보셨다시피 사료주가 오늘 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한일사료, 현대사료 모두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사료주의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우리 집 밥상을 저격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까지 비상인 가운데 사료주, 곡물, 비료 테마 역시 일제히 시세 받아갑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시대를 선언합니다. 아침장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주말 내내 용산 이슈가 많았다 보니까 아침에 시세 확인 후에 좀 꼬리를 다는 종목도 있었지만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그대로 안착하면서 대장주로 올라섰고요. 시공테크가 부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확인됩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쪽 좀 보겠습니다. 얼마 만에 살펴보는 이 테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GSE 중앙에너비스 옛 시절의 추억을 다시 좀 그래봤자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추억이 조금 다시금 살아나는 두 종목의 모습인데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장기화 이슈 받아가면서 두 종목 모두 일제히 튀어오릅니다. 자, 대북주 관련해서 심폐소생과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산가족 조기 상봉을 추진한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반짝이는 시세.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하락 추세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부딪혀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많아 보입니다. 자, 개별 종목 넘어가시죠. 지니뮤직인데요. CJ E&M이 KT 스튜디오 지니에 1,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전략적인 협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갑자기 장 후반 들어서 시세가 나왔고 NHN벅스도 역시 싸이월드 앱 심사 최종 승인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이노텍 볼게요. 4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인데요. 이익 추정치 상향이 또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LG 이노텍에 주목받는 시장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간의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정리해 보니 KC피드가 상한가, 시외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었는데 마켓컬리 관련주죠. IPO를 앞둔 가운데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간외에서 흐름들 좀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디서 수익의 기회 많이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이 장 초반 사실 정책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갔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시장도 좀 좋게 플러스 방향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노크하게 되면서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시장 점검해 볼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 TV와 유튜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고요. 최 위원님도 오늘 이곳 여의도까지 달려와 주셨어요.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란톡 입장하기에 문자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이슈 지금부터 털어보러 떠나보시죠. 네, 내일장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사실 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가 어떤 종목을 이런 장 속에서 보고 있는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매일 밤 10시 여러분의 그 지혜, 투자 지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시죠. 자, 좋은정보위원, 아이린 위원, 최명성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고로 좋은 오늘 우리 새 위원님과 함께 월요일 활짝 열어볼게요. 오늘 좀 헷갈리는 시장이었죠. 주말 지나고 예상외로 원자재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난이도가 다시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료는 괜찮은 재료가 맞을까? 오늘 사료주가 강했는데 계속 연속 시세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주제 만나고 오시죠. 네, 살펴보셨다시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기 나와 있네요. 푸틴과 협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실패하면 3차 대전이다라는 이 직접적인 워딩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미 불이 붙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곡물 수입은 1조 원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 등 가격 상승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서 움직였던 건 다름 아닌 사료 그리고 비료주였습니다. 위원님, 네. 자, 저희가 천장이 없다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한때 시세를 냈던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다시 주목을 받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쟁 얘기 너무 그만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위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천장이 없을까요? 있기야 있겠죠? 네, 지붕 뚫고 하이킹인가요? 그랬네요. 네, 하여튼 현재 시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교체 상태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참 모든 게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곡물도 제대로 심을 수도 없고 하여튼 겸사겸사 해가지고 곡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세계의 곡창지대인지 한번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밀이 전 세계에서 한 27%, 그 다음에 보리가 23%,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 그 기름유는 53%, 그 다음에 옥수수는 14%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전쟁이 시작된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뭐 천장이 없다 나오고 있지만 진짜 많이 올랐어요. 미리 21%, 그다음에 보리가 33%.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을 좀 더 이렇게 증산하기 위해서 비료가 들어가잖아요. 또 비료 가격도 4% 이렇게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전쟁이라는 건 양측에 모두 무기업자 외에는 상처뿐의 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이 사료 비료주의 테마에 있어서 오늘 좀 시세가 나왔는데 린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다시 한번 좀 나오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좀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4월, 5월이 파종 시기입니다. 근데 파종 시기에 네. 우리가 이제 비료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것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최대 항구 오데사를 또 공격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내일장도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환율이 1,21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1,21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1,210원 위로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안감이 조금 이 환율에서도 좀 원달러 환율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이번 주 안으로 또 두 가지 큰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정을 확인을 할 때까지는 뭐 재차 단기적으로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도 한번 움직여질 수 있다 보여지니까 저 비료 관련주를 이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오늘 또 비료 관련 곡물 관련주뿐만 아니라 비료 관련주 뭐 순차적으로 다른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봄철 파종 시기 앞두고 이제 비료 관련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항구 같은 경우도 봉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곡물 비료 관련주 또 관련주들이 뭐 움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곡물값 동향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국제 밀 가격도 뭐 21% 개전을 하고 이후에 21% 또 보리 가격도 뭐 33%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비료 수급이 또 잘 되지 않아서 비료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요. 그렇다면 또 식료품 가격도 많이 급등이 하기 때문에 곡물 비료 수출길이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전쟁 이슈가 장기화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지금 다시 급등했다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며칠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보니까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뭐 140.7로 해서 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또 뭐 밀 생산지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홍수가 또 나서 그래서 이제 뭐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또 이제 뭐 곡물 가격들이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러시아에서 비료 수출을 제한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의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더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초반에는 이런 곡물 그리고 비료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더 체크해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자, 최명석 의원님. 네.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면은 또 세계적으로 곡물 이슈 재료를 많이 품은 곳이다 보니까 네네.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 사실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가장 먼저 전쟁 관련해서는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제가 먼저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좀 오랜만에 던지고 싶은데요. 네. 전쟁을 하는데 굶어가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푸틴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TV를 보면 이제 푸틴이 그러니까 치매가 왔다, 좀 정신이 이상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이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이제 전쟁을 가면은 분명히 러시아 국민도 굶습니다. 근데 TV를 보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슈퍼가 다 동이 났거든요. 슈퍼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동이 났고 또 그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러시아에서는 그 뭡니까 저기 햄버거 하나에 50만 원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저는 햄버거를 많이 사 먹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분명히 이제 그 푸틴이 전쟁했을 때는 날짜도 계산했겠죠. 아, 빨리 2월 달로 끝내겠다 했는데 3월 4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3월, 4월, 5월 달에 이제 씨를 뿌리죠. 그다음에 비료도 뿌려야 되고 그래서 농사를 하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못 지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러시아 국민도 굶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마 러시아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러시아 국민 90%가 전쟁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뭐 모든 물가고 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루블화는 한때는 휴지가 돼 있다. 물가는 다 올랐다. 슈퍼 가면 살 게 없다. 거기 이제 뭐 밀이라든가 예를 들어 쌀이라든가 콩 같은 거 옥수수가 이제 나지 않는다면 뻔하죠. 러시아도 망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면 이게 이슈로 끝나죠. 아니면 왜냐면 이제 봄, 여름 뭡니까 이거 곡물은 여름 가을에 나죠. 지금 봄이니까.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이제 뭐 곡물가라든가 비료가 바로 이제 내려올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조금 계속해서 곡물가라든가 비료가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심리전이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이제 정상화되니까 곡물가라든가 비료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전쟁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가면은 분명히 조금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저희가 두 눈을 집중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주식이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 오늘장인 것 같았던 부분이 조은정보위원님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예전장의 느낌이 또 났기 때문이에요. 정책주로 완전히 좀 변화가 됐나 싶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또 옛날 그 전쟁 재료로 움직였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아, 쫓아가기 힘들다, 여기서 주식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거? 참 어렵죠.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오늘 거래소 코스닥 내렸다. 예. 안 좋았다. 네. 월요일부터. 네. 두 번째는 곡물 관련 종목들이 뭐 이렇게 뭐 점 상한가도 하고 좋았다. 그거 네네네. 아닙니까? 사실 근데 상당히 외람되지만 이미 저는 이런 것들을 지난주부터 여러분께 이제 됐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예고해 왔어요. 자,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코너에 여러분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드렸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자, 그때가 우리가 논의된 게 뭐였냐면은 외부 변수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원 투수가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구원 투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많이 내렸다. 그 다음에 주가는 항상 실물 경기 또는 펀더멘털 선행하는 그런 그랜저 검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코스피가 내리고 코스닥이 많이 내렸을까요? 같은 논리입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숨고르기 조직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곡물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동안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의 논리는 서큘레이션, 순환, 또 쉽게 얘기하면 그 로테이션 장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그런 전략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부터 오늘은 좀 살펴드릴게요. 자, 일단 이 나스닥 차트예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급락 나왔을 때 2.6% 급락 나왔을 때 저는 이거 무료 톡방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노란 톡방 거기에다가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내렸다 하더라도 저점 기회가 될 것이다. 도지를 만들 것이다. 코스닥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벌써 저점 대비 나스닥도 1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제가 그때 어떤 팁을 드렸냐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것들이 역헤드앤 숄더링이고 이런 차트가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지만 그 다음에 내린다. 그러면 그때 모습은 어떻겠냐. 바로 역헤드앤 숄더링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주봉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양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승을 장악해놨죠.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시장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됐다.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그때 이제 제가 유가 얘기, 환율 얘기 좀 그만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가입니다. 유가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가만히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격이 많이 올랐으면 그다음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격 조정. 여기서부터는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이고 여기서부터는 결국 회귀의 본능에서 이격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제 유가도 반등이 나올 차례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가가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 속일 수 없는 기술적 분석의 자리였죠. 그러니까 오늘 유가는 이렇게 먼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저는 여기저기서 이제 뭐 1,300원 간다 그랬을 때 이건 저는 과열권이라고 했거든요. 그 음선 3개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뜻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고 회자되고 그런 것들보다는 이미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과다하고 많이 내린 것들 그때 접근하고 또 그들이 환호소원 지르면서 막 추가익 매수할 때 그때는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뭐 제가 앞에서는 좀 간략히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는 제가 투자의 어떤 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힘드셨죠. 근데 저는 쌍바닥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양봉이 나올 것이다. 양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황금 맥점 전략, 양음에서 300개 전략 4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누르느냐?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주봉을 봐도 올랐으니까 당연히 누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드셨죠. 저는 2번에 거쳐서 변곡점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냐? 이때 만기일 했습니다. 만기일 날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이때 목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 다음에 또 이날도 제가 아까 봤어요. 나스닥 급락 나와서 도지를 만들었죠. 많이 올랐죠. 자, 주봉 보실까요? 이때의 기회였죠. 주봉에서 양선 5개 나왔어요. 전약 후가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양선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눌림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선 4개 다음 5개 다음에 저점에서 하는 것은 누른다 하더라도 조정은 일시적으로 그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얘들 또 쿼드리플 유치되어 있는데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 좀 대중과 멀어지면서 좀 남다르게 한 발 앞서서 시장을 보는 눈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목별 흐름으로 와서 몇 가지 부터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식물 관련 종목에서 오른 게 농산물 이것도 상승 대비 눌림이었죠. 이때도 우리가 이제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 이때 또 포착에서 상한가에서 급등 나왔죠. 당연히 눌림에서 되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적 분석은 상승을 예고했다. 효성 OM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5일선 가서 쌍둥이 패턴이라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GSE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회자가 되고 그럴 때 이것을 얘기하지 말자 이제는 잊자. 그때부터 반토막 나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것도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게 여기였거든요.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중앙에너지도 거의 다 똑같은 패턴들입니다. 자, 대성에너지도 다 이렇게 눌린 다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난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지난 건 늦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인 투자보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이렇게 한 발 앞서서 기술적 분석에서 맥점 잡는 것도 한 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런 장세를 좀 분석해 주셨어요. 존종모 위원님께서. 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건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순환매가 정말 성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린 위원님. 네. 이 뭐 패턴은 우리가 미리 알면 참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로 이제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또 대성에너지, GSE 이런 종목들이 다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무래도 많이 빠졌다가 첫 번째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좀 반등이 못 나오고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렸는데 오늘장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주면서 뭐 GSE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주고 또 한국석유도 양봉 만들어주고 종목들이 모두 가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원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요. 이어서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비철금속에서 PJ메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J메탈. PJ메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 원자재 관련주들을 그냥 전쟁 관련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급이 모이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PJ메탈이 오늘장 12% 급등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PJ메탈뿐만 아니라 오늘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종목들 다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한 차례 또 비철금속 관련주 갔고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인 게 또 철강입니다. 그래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아랫단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바로 이날 22%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 날도 14%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한번 눌린 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을 우리가 니켈 관련주로 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철강주 스틸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아 베스틸이나 뭐 그런 종목들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현대 BNG 스틸도 오늘장 상승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니켈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난 뒤에 급락을 했지만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다시 안정화된다면 니켈 가격이 안정화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곡물 관련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곡물 관련주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곡물이 이제 우리가 파종 시기 앞두고 비료가 또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도 볼 뿐더러 여기다 농업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 TYM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급등하려고 이제 일어서는 단계인데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련주까지도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주 초반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시세 확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의 이 재료를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최명석 위원님. 네네. 네. 자, 섹터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원자재로 다시 좀 시선이 옮겨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합니다. 예. 되게 이제 좋은 정보님이 유명한 교수님 이상으로 기승전결을 아주 쉽게 잘 풀어주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 또 방산 관련주가 최근 급등하고 있고 요즘 이제 금값이 뭐 급등한다는 말이 있죠.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뭐 원자재 관련주에서는 뭐 철광석이라든가 구리, 알루미늄,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는 빅텍이라든가 한일단조, 또 금 관련주는 이제 엘컴텍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좋은 정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테마가 있어도 어느 정도 오르면, 그래서 50에서 100% 오르면 거기가 꼭지니까 거기서 좀 매도하고 다시 바닥에서 저점 돌릴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주식이 좀 높으니까 지금 높았다 내렸다 다시 돌리는 위치에서 좀 이제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너무 높은 위치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자재, 방산, 뭐 금값 이런 게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두 종목이나 나왔어요, 사료주에. 그럼 지금 다른 종목이라든지 관련해서 더 들어가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좋은 정보 위원님. 네. 근데 사실 과열권 종목 많이 안 좋아하셔서 어떻게 괜찮아요? 들어가기?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네. 제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에휴, 아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거 방송을 오래 하다 네. 보니까 조금 입맛이라고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난 이제 우리 모닝왕 3부에서 나와서도 네. 이번 주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김없이 그들의 환원액과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슈화돼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뉴스가 나고 많이 오른 것들이 이슈화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곡물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보통 2박 3일을 못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 just in time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수익을 바로바로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곡물 관련주는 좀 핫대프 쉬었다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우리 최명수 의원님도 저하고 강하게 이제 터닝포인트가 왔다. 시장 좋아질 것이다. 우리 최명수 의원님 이따 뭐 종목 보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또 상한가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도 제가 그때도 굉장히 외로웠지만 그 전략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AI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어요. 바로 마인드랩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우리가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때 마인드랩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인공지능 콜센터라든가 뭐 또 AI 인간 같은 거 만들면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모가 3만 원짜리가 2만 원대 떨어져 있고 고점 대비 고점이 4만 3천 원짜리가 이렇게 박인세를 아닙니까? 이럴 때 매수에서 43%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또 이제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국물관리주 얘기할 때 바닥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눌림을 준 거 신풍제약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것이 공급에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걸 모멘텀을 해서 상승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 남들이 안 볼 때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화제가 되지 않은 영역 쪽에서 정말 불같이 뿜어낼 종목 위주로 집중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린쌤 혹시 사료 비료주 관련해서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 초반까지 한번 마음 놓고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우리가 뭐 장기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짜릿한 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일장 화요일, 수요일 우리 24일에 또 발표되는 거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는지 실시간 우리 뉴스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결과 확인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차례 더 급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뭐 짧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러시아가 이러다 보니까 서방 제재국들이 국가들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재가 또 확대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줄어드는지 물론 이제 확대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있거나 이 차이점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한 차례 밀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24일 전후로 해서 또 그 자리에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한 종목 남해화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비료 관련주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뭐 효성 OMB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남해화학도 바닥을 찍고 오늘 1,600원을 이제 도달했고요. 종가 1,600원으로 끝났지만은 추가적인 급등도 더 가능하다 싶어서 11,000원 이상 한번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해화학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좀 시세가 나왔는데 주 초반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계속 시선을 둬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최명석 위원님. 네. 위원님 역시도 사료비료 테마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좀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업체에서 1위 회사인데요. 이제 대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유.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추천을 해서 다음날 11% 아침에 급등했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자, 차트 바로 보면 자, 비료 관련주가 돼 있고 이제 농약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관련주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에 추천했는데 한 2일 만에 17% 정도, 17% 정도 상승했고요. 보시면 다시 바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이 정도에 매수하시면 수익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00원에서 6,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유 관심 종목으로 담아도 대유라고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장은 어떤 이슈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시훈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훈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파월 의장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긴축과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얘기로 매파 경연대회를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빠른 매파 정책으로 미국을 놀라게 했던 리가르드 총리도 연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 또 관련 위원들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적극 호소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관련 주가들을 오늘 들썩였죠.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496억 원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이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비쳤는데요. 이렇듯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예산 작업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2022년형 네오 QLED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네오 QLED 제품을 다시 한번 강화해서 제품을 재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신제품 출시 관련까지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추가 전략을 좀 세워볼 시간입니다. 우리 좋은정보위원께서 DY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와, 여러분 지금 롱다리 캔들 하나 보이세요? 1,30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오,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31.04% 수익권 챙겨갔습니다. 위원님, 네. 확실히 가네요. 네. 저점이었죠? 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랩하고 지난주에 딱 그 두 종목 일을 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함께 해주신 분들 축하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수익 내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저점 잡아야 시황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렇게 아까 코스닥 같은 거 저점 되면 10% 올랐으면 당연히 승부에 일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막 이렇게 흥분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조금 제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DY 같은 경우는 제가 야심차게 발굴한 종목입니다. 이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 DY 오토가 있고 DY 파워가 있어요. DY 파워 같은 경우는 중장비 그 있잖아요. 그 오일 펌프 거기에서 국내 독보적이고요. 또 DY 오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그런 거 이제 그 클리닝 센서 그 시스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레벨 4에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황금 100점 전략에서 잡은 게 전략 5에서 그때는 또 한 번 나왔고 이때는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식에 못 들고 나왔죠. 근데 이 자리를 가만 보세요. 양음 이평선 밀집이죠. 완전 저점이었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미 지난주에 양손이 예고됐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봉 정도를 보시고 그것도 바닥에서 잡으면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신정부 정책 중에서 비교적 못 간 게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GM에서 여러분들 그 크루즈라고 있거든요. 그 지분을 80%까지 확대했어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차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을 때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하여튼 11,000원까지는 큰 부담 없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DY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좀 풍부한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종목 힌트까지 조금은 언급해 주셨어요. 이어서 린쌤의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대표적인 로봇주인데 이 종목으로는 한때 저희가 100% 넘게 무려 122.04%까지 수익을 본 바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요. 다시 한때 그 수익을 냈던 정고 부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차익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이 외국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 로봇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다 들어왔는데 종목들 가운데 이제 차익 매물 나온 종목들이 대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에브리봇은 차트상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또 로봇 관련주는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지만은 45,0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자리에 들여서 고점 기준으로 저점에서 고점 기준으로 122% 수익을 내드리고 난 뒤에 두 번째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여의도 주식왕에서 이 자리에서 들여서 또 상한가 수익을 또 한 번 더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주목하자 했는데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지났지만은 에브리봇 꾸준히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와주고 한 25% 정도 다시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서 단기 수익을 좀 챙겼는데요. 이제 이 에브리봇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를 또 여러분들께 드렸고 3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3만 원 돌파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그 종목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밀린다면 다시 관심을 또 가지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제가 로봇은 사랑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 잘 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또 휴림 로봇을 통해서 바닥에서 휴림 로봇을 잡고 한 40% 정도 저점 기준, 고점 기준 해서 한 40% 정도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저점으로 다시 밀린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이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은 사랑이다. 수익 역시 사랑이다. 사랑의 린쌤이었네요. 에브리봇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종목 바로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한번 시세가 난 이후에 꺾이지 않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고 있어요. 위원님, 네. 한때 우리 이 종목 잘 갖고 네. 추가 전략 세워주실 때 윗방향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은 바라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확실히 좀 꺾이지 않는 모습 보이니까 기대감도 풍부합니다. 예, 그 범양건영을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가져왔는데 가져오자마자 다음날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의도 주식왕에 나와서는 항상 종목의 심혈을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양건영은 이제 신정부 코드가 맞는데 재건축 관련주 또 민간 아파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날 추천인데 바로 다음날 상한가 3일 만에 약 50%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5,500원만 깨지 않으면 약 8,0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더블이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한 7,000원, 8,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만 5,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는 부분들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 새롭게 담아보면 좋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용 있는 종목 저점에서 제대로 잡아볼까요? 맥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지금 좋은 정보 그 문자 전송에 나가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 이 시간도 그렇고 노란 톡방에서 흥겨 마인드랩 그다음에 또 DI 다 추천드렸던 거예요. 예. 많이들 그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완전 그 30% 두 분이 다 넘었거든요. 또 오늘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우리 최명수 의원님처럼 그런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바로 풍원 정밀입니다. 오. 28일 날 신규 상장했어요. 2월 28일 날 경쟁률이 2,235대 1. OLED 핵심 부품 소재 FMM 해가지고 이것이 국산에 성공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매출액이 863억, 영업이익이 177억 전망되는 그런 회사예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고점 대비 많이 내렸죠? 이제 사업에 양엄양엄 캔들을 만들면서 가고 있죠. 자,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잘하면 이번 주 양상 가능성이 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7,500원 정도 낮을수록 좋겠죠.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목표가 19,500원으로 지금 야금야금 고개를 들고 있는 바닥권 차트였습니다. 풍월 정밀 여러분 잘 기담아 보시죠. 이어서 린쌤의 종목 넘어가 볼게요. 아이린 위원님, 림파고가 발굴한 오늘 종목은요? 네,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이고요.
이제 고려. 오늘 그 비료 관련주들이 이제 부과를 좀 많이 받았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가축용 배합 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고려산업이 부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속 회사로 농산물 수탁 판매 그리고 보조 사료 제조 또 농축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해피팜 달라스 통해서 농산물 보관 및 가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농업 관련주로도 지금 얽히고 있으니까요. 주 초반에 고려산업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오늘장 6%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장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초가에서 3,450원 매수가 정해드리고요. 사실 뭐 손절가는 조금 3,300에서 좀 밀리더라도 3,100원 100원, 200원 정도 보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표가 3,900원 정리해 볼게요. 자,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네.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역시 오늘도 화장실도 안 가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째려보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정확히 6시간 반 동안 때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의도 주시장 올 때는 정말 종목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이제 아모센스 때 저도 이제 몇 번 아모센스. 추천을 했는데요. 네. 예, 아모센스는 이제 무선 충전, 차페시스, 무선 충전 안테나, 자동차 전장 모듈 및 소재 이제 모듈 부품으로 구성된 이제 소재 부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제 무선 충전용 차페시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무선 충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데 무선으로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아모센스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충전 관련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앞에서 급등이 나올 때 15,000원대 있는 주식이 다이렉트로 28,000원 거의 따블이 갔습니다. 90% 정도 상승 나왔고요. 자, 이 앞에서도 상승할 때마다 뭐 40에서 50%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3바닥이네요. 1바닥, 2바닥, 3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인데, 지금 뭐 종목들이 많이 내린 다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또 정확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째려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매수가는 18,200원 정도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2만원, 2만원 드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모센스, 여러분 꼭 센스 있게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정리해 주셨네요.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혹은 우려 많으실 텐데요. 자, 혹시 휴림 로봇, 시공테크 요즘 최근장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인싸 종목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관련해서 림파고 승부주 우리 아이린 위원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종목들 발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잠시 후 11시에 그 꿀팁을 나눠주신다고요? 네. 시경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닥에서 두 번째 양봉이 나오는데 철저히 바닥에서 저점에서 잡아서 오늘 상한가 이상 수익이 났고요. 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유진 로봇이 상한가 가면서 우리에게 상한가 수익을 줬는데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휴림 로봇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당일 저점에서 재매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장 갭으로 떠서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20% 이상 그래서 총 50% 있는 이상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시공테크 같이 저점에서 급등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아주 바닥에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자 내주 이번 주와 내주 공략할 만한 저점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무방에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공략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 잠시 후 11시에 시작하는 무방 함께 하셔서 그 힌트를 얻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롤 내려보니까 아이린 위원의 사진 보이고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어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어떤 장이 펼쳐지든 여러분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바라면서요. 저희 내일 밤 10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수익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